여자 혼자 여행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 탑3 안에는 너끈히 들 것 같은 질문이다. 동남아, 인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지로 내가 혼자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첫 문장은 10중8구가 저거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의뢰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행을 안전하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지켜야 할 걸 지키면 그뿐이었다. 여행자들이 가지 않는 곳은 가지 않는다든지, 해가 진 후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다든지, 낯선 이의 접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정말 그거면 충분했다. 2012년 겨울, 쿠바 아바나의 카니발 축제에서 $10 정도가 들어있던 동전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게 내 오랜 여행의 역사 속에서 최대 규모의 사고였으니까. 그때 정신만 조금 차렸었더라면 지금 와서 무사고 여행자 경력을 으스대 보일 수 있는 건데 아깝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여자로서 여행하는 게 참 좋았다. 누군가에게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위협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같았다. 나는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였다. 그래서 누구로부터도 경계당하지 않았다. 경계당하지 않아도 소통에 더 가감할 수 있었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주저없이 말을 걸곤 했다. 깊이 당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환영받은 기억은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사람들은 일말의 의구심 없이 나를 그들의 퍼스널 스페이스 안으로 들여보내기 다반사였다. 유약해 보였을 내게 현지인들은 하나같이 너그러웠다. 그 너그러운 손길에 힘입어 크고 작은 난국을 헤쳐가는 것이 내겐 여행의 치트키 같은 일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보낸 미소가 그 어떤 곡해를 겪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여행의 사소한 순간순간 나 또한 현지인들이 내게 보내오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여실하게 느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에게 애정을 품어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 마음껏 사랑할 자유. 그것을 나는 위협적이지 않은 여자 여행자의 지위로서 몹시도 충분히 누렸다. 여자 혼자 하는 여행은 역설적이게도 내게 자유를 의미했다.
경계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마음껏 사랑할 자유. 2013년 2월 인도 남부 도시 고아. 재고 정리에 혈안이 된 지역 상인들. 그럴싸한 기념품을 찾아 몰려든 여행객들로 사방이 복잡거렸다. 나는 그 부산하고도 드넓은 공예시장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제법 마음에 드는 크로스백을 발견했다. 서울에서 메고 다니기엔 지역색이 과한 감이 있지만 여행지에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 손색이 없어 보이는 다분히 인도스러운 가방이었다. 가격을 물어보았다. 곧바로 흥정을 시작했다. 상인이 최초에 고시한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그건 중요하지도 않았다. 그곳은 정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공예 시장이었다. 게다가 그곳은 인도였다. 상인이 처음 제시한 가격 그대로를 지불하는 건 바가지 쓰는 일이란 사실쯤은 거기 있던 연남은 쌀 꼬맹이도 알 법한 진리였다. 말하자면 그곳에서 흥정은 곧 관례였다. 상인과 나 사이의 줄다리가 시작됐다. 살까 말까 고민하는 척을 좀 해보노라면 상인 역시 팔까 말까 고심하는 듯한 내색을 해보였다. 제한된 가격을 터무니없어 하는 듯한 표정 연기로 상황을 장악해보려 했더니만 상인 역시 그 이하 가격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단 듯한 헐리우드 액션으로 응수해 보였다. 누구 하나 입장을 굽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제법 팽팽한 줄다리기였다. 하지만 결국엔 이 또한 지나가는 법. 좀채 끝이 보이지 않던 지난 한 줄다리기에도 마침내 승패는 가려졌다. 상인의 기권. 나의 1승이었다. 그는 결국 내가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였고 나는 호기롭게 가방을 손에 쥐었다. 그리하여 속으로 쾌재를 부르던 바로 그 순간 상인이 내게 물었다. 그래서 너 이제 행복하니? 나는 일순간 멍해졌다.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국 돈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푼돈을 아낀 덕에 내가 정말 행복한지. 상인의 바람을 꺾고 나의 어줍지 않은 고집을 지켜내어 내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운지. 나는 단번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상인과 나는 결국 웃으며 작별했다. 하지만 그의 외마디 무릎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웠다. 잠깐이나마
그 가방을 전리품이라 여겼던 나의 이기심이 부끄러웠다. 여행은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최고고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이 취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짧은 생각이 무안스러웠다. 가방이 날뛰 낡아 더 이상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까지 나는 차마 그 가방을 버리지 못했다. 그리고 이따금 인도 여행을 떠올릴 때마다 2월에도 뜨겁던 고아의 햇발, 복잡했던 그곳 공예시장, 상인의 파리한 얼굴, 그날 내가 그에게 내밀었던 젖은 푼돈 같은 것들이 지울 수 없는 형상으로 머릿속에 남았다. 벨기에 여행을 마치고 발렌시아로 돌아온 날,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그날도 해가 저물 즈음 해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투리아 정원에 나갔다. 6월의 초입이었다. 오래간만에 마주한 정원의 풍경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꽃 때문이었다. 긴, 정말 아주 많이 긴 투리아 정원, 가득히 꽃나무들이 만개해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봤다. 그러고 보니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이곳에서 종종 흩날리는 꽃잎들을 봤었던 기억이 났다. 맨몸의 가지들이 가시처럼 솟아있어 어딘지 스산한 느낌을 주는 나무들 사이로 꽃잎 몇 장만이 덩그러니 날아다니곤 했었다. 꽃이 그새 다 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가지를 나는 보고 있구나 하고 나는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 내가 본 꽃잎들은 꽃이 다 지고 남은 꽃송이의 잔해들이 아니었다. 이제 곧 피어날 꽃망울의 꽃잎들이었다. 지금 이 순간 공원을 보랏빛 향기로 물들이고 있는 바로 이 자카란다의 꽃잎, 발렌시아의 아열대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카란다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 그러니까 딱 이맘쯤에 꽃을 피우게 되어 있었다. 나는 행복해도 되는가? 발렌시아에서 지내는 동안 이 질긴 의문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가실 줄을 몰랐다. 이렇게 마냥 행복해도 되는 걸까? 이 꿈결 같은 시간이 지나간 뒤 내가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할 행복의 대가는 과연 내가 감당할 만한 크기의 것인 걸까? 발렌시아에서의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수록 나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의 당위성을 자꾸만 의심하려 들었다. 하지만 오늘 마주한 이 보랏빛 절경, 그리고 그 절경이 선물한 긍정적 예감이 내 안에 남아있던 회의의 불씨를 거두어 갔다. 나는 행복해도 괜찮아. 치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왔던
나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의 행복은 후회의 빌미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일궈낸 온당한 열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쯤 되면 잠시 쉬어가도 되는 거라고. 잿빛 미래를 떠올릴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저 발렌시아의 6월, 7월 그리고 더 남은 이 도시의 계절들을 온전히 즐기면 그뿐인 거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나는 발렌시아에서 행복해도 괜찮아. 마침내 행복할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 건 내 삶의 큰 변화였다. 오래간만에 내 안에 피어오른 낙관이 반가웠다. 맑고 시원한 공기를 한껏 들이키며 운동하는 내 머리 위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카란다의 기품 있는 보랏빛이 풍성했다. 자카란다의 꽃말은 화사한 행복이었다. 우리는 토마토 반죽이 돼버린 겉옷을 홀러덩 벗어던졌다. 그리고 미리 받쳐 입고 온 수영복 차림으로 묻 행렬을 따라 걸어가 보았다. 마을 곳곳에 늘어서 있는 긴 줄들과 마주했다. 주민들이 집에서부터 긴 호스를 끌고 나와 친히 참가자들의 토마토를 씻겨주는 줄이었다. 나도 한 줄의 끝에 슬며시 서 보았다. 엄마 아빠가 형제를 씻기는 동안 제 목욕 차례를 기다리던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호스를 들고 서 있던 할아버지와 홀라 한마디로 짧은 첫 인사를 나누고 나는 호수의 끝 아래에 내 몸을 기꺼이 내놓았다. 샤. 상쾌한 물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온몸에 뒤범벅이 돼 있던 토마토 뭉텅이들이 물줄기와 함께 와르르 씻겨나갔다. 그건 아마도 내 생애 가장 달콤한 샤워였다. 물줄기 아래 서 있는 동안 그날 새벽에 만났던 택시기사 아저씨가 문득 떠올랐다. 분열행 셔틀버스가 출발하는 새벽 6시 집 앞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 나는 새벽 5시 반부터 택시를 잡아 탄 터였다. 아직 새벽 어스름도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다. 하지만 그 택시 안만큼은 벌써부터 밝은 아침이 와 있는 것만 같았다. 흥겨운 음악을 큰 데시벨로 틀어놓고 열창하며 달리던 기사 아저씨의 밝은 에너지 덕분이었다. 너도 올드팝을 좋아하니? 지금 나오는 이 곡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야. 정말이지 전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절로 기분이 즐거워진다니까. 베리 화이트의 러브 테마이었다.
전주의 찬란한 음률이 차 안 가득 울려 퍼졌고 높아지는 음조를 따라 내 마음까지 덩달아 벅차올랐다. 곡이 절정에 달할 즈음 아저씨는 더욱 신나게 도로 위를 달렸다. 아저씨에겐 야간 근무의 고단 같은 건 애초에 문제될 게 아닌 것 같았다. 새벽녘의 어둠 속에서도 아저씨 표정에 서린 충만한 만족감이 눈에 띄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했던가. 아저씨만큼 그 순간을 강하게 잡고 있는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았다. 아저씨만큼 그 순간을 강하게 잡고 있는. 목적지에 너무 일찍 도착해 아쉬운 마음을 안고 택시에서 내리는 내게 아저씨는 말했다. 너도 너도 라토마티나에 가는 길이지? 재밌게 놀다 와. 인생은 즐거운 거야. 샤. 마음 같아선 이 시원한 샤워를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즐기고 싶었지만 이내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가볍게 툭툭 쳤다. 나의 목욕재개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눈꺼풀을 말끔히 씻어낸 그제서야 할아버지의 얼굴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살과 인자한 미소가 아름답던 백발의 할아버지였다. 재밌게 놀았지? 그럼 된 거야. 자, 다음 사람. 사실은 아직도 몸 구석구석에 끼어있는 토마토 뭉텅이들이 산더미였지만 남은 목욕재개는 집에 가서 생각하기로 했다. 눈앞에 선 할아버지의 미소 위로 문득 택시기사 아저씨의 미소가 오버랩되었다. 그리고 오늘 축제 중에 마주쳤던 수많은 분열 주민들의 너그러운 미소가 겹쳐졌다. 오늘 이 축제에 그리고 스페인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오늘의 달고 진한 빨간 빛으로 나는 오래도록 스페인을 기억하게 되겠지. 오늘 읽은 책은 발렌시아에서 보낸 꿈결 같은 한 해의 기록 스페인의 빨간 맛이었습니다. 출판사는 바이북스고 작가는 한지은 작가님. 읽도록 허락해 주신 바이북스 담당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